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금 애호가 레이 달리오 금을 팔았다고 금 예찬론자는 왜 금을 팔았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레이 달리오가 금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필수 소비재 종목을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레이 달리오가 금을 팔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금값이 좀 떨어지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금을 사야 된다. 금 예찬론을 펼쳐왔던 레이 달리오가 왜 금을 팔았는지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시장에 여러 구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레이 달리오는 꽤나 인기 있는 구루입니다. 특히 그의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고 그가 쓴 책들도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저도 영상으로 그의 이야기를 몇 차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금 예찬론에 대해서 저는 몇 번 다뤘는데요. 자,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이 달리오는 금을 사야 된다.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30일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룬 바 있고 그 전에도 몇 번 다뤘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금을 꼭 포함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계 증시 패러다임이 변했다. 금이 최고의 투자처다. 2019년 7월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국 투자의 대가들 채권 항공 지분 팔고 금을 샀다. 자, 2020년 8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레이 달리오 투자의 대가들이 금 또는 IT 관련 주식을 샀다. 자, 그러면서 워렌 버핏도 그동안 금 투자에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지만 금광기업 주식을 사는 등 금 투자에 대한 투자의 대가들의 움직임이 한때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 빅테크를 확대하고 금융업에 대한 비중을 축소했다는 게 작년 8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눈에 띄는 점은 버핏마저도 금광회사를 편입했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투자의 대가들, 투자의 구루들이 금에 열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이후로도 금값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그동안 금 예찬론을 펼쳐왔던 레이 달리오가 금의 비중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자, 참고로 비트코인은 팔지 않았다는 점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피력을 했었고요. 2020년 12월 10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윳돈 있으면 비트코인 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2월 1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거물들 자산의 2%를 비트코인으로 채웠다는 이야기 2020년 5월 25일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 전망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12월 10일 날 비트코인 우리나라 원화 가격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1일 날 여윳돈 있으면 비트코인 사라고 이야기할 때 비트코인 가격 3,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6,400만 원까지 약 2배가량 뛰었습니다. 한 달 동안 2배가량 뛰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금은 팔았지만 아직 비트코인 팔았다는 소문은 안 들리고 있다. 이거 참고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자, 어쨌거나 레이 달리오는 금은 대량으로 팔았고 워렌 버핏도 금광회사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투자의 큰 손들이 금 비중을 큰 폭으로 줄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금을 팔고 뭘 샀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투자의 대가들, 금, 그리고 빅테크를 던지고 경기 반등주를 담았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포트폴리오 변화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월에 발표된 것이고 작년 202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자, 대량 매도한 종목은 금 ETF가 1위였고 두 번째로 S&P 500 ETF인 스파이, 그리고 세 번째로 금 ETF
ETF IAU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큰 비중으로 줄어든 게 바로 금 ETF GLD고요. 7.03%가량 비중 축소됐고, 그 다음에 S&P 500 ETF인 SPY 같은 경우에 4.06% 비중 축소, 자, 그리고 IAU 같은 경우에 0.99% 비중 축소, 그리고 이머징 마켓 ETF인 EEM 같은 경우도 0.6%만큼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여기서 금과 S&P 500 ETF가 큰 폭으로 비중이 축소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지금 대량 매수를 한 게 있는데, 자, 그동안 ETF를 상당히 좋아했던 레이 달리오가 자, 이번에 대량 매수를 할 때는 개별 기업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을 샀냐? 자, 월마트 비중을 1.49% 늘렸고요. 그리고 중국 전자상거래업 핀더더 비중을 1.21% 늘렸고요. 그리고 P&G 비중을 1.2%, 그리고 코카콜라 비중을 0.94% 늘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자, 미국 기업들 3개가 있는데 미국 기업들 3개는 모두 필수 소비재라는 거, 그리고 핀더더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라는 점 눈에 띕니다. 자, 결국에는 전부 개인 소비, 내수 소비하고 큰 연관관계를 가지는 기업들을 샀다는 점입니다. 금은 대량으로 팔고 필수 소비재, 내수 소비 기업들을 대량으로 샀다.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금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금값은 떨어지는 걸까?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은 것도 자, 인플레이션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시대 금값은 어떻게 변할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값 변동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준이고요. 자, 금값이 어떻게 갔냐? 자, 여기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이게 인플레이션 변화율 YOY고요. 검은색 선이 인플레이션 0%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이 자, 금값 변화율 YOY입니다.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냐? 자, 이것을 나타내는 건데, 자, 이 금값은 여기 빨간 선, 얇은 빨간 선이 0%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낸 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값이 아니라 변화율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징적인 모습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금값 변화율도 대체로 상승하더라. 자,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금값 상승, 인플레이션 하락기에 금값도 같이 상승률도 떨어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율 오르면은 금값도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 떨어지니까 금값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그러면 금값도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값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1%를 넘어서 2%는 무난히 가고, 심지어는 2.5, 3%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율 기준을 보통 2%로 잡고, 자, 미국 패드에서도 2%를 기준으로 자, 정책을 변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2%를 매우 의미 있는 기준으로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2% 정도에 도달했을 때 금값은 어떤 변화를 보였나,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여기 2%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2%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자, 2004년도에 이제 2% 라인을 밟고 하다가 올라서서 자, 3% 인플레이션이 4%까지 갈 때, 자, 그때 공교롭게도 보니까 약 1년 반 정도 금값은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됐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금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고, 10% 미만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자, 2005년 후반기부터 자, 갑작스럽게 금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2015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2015년 말 인플레이션율이 1%를 넘어서 2%로 향해 갈 때는 심지어 금리가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금값은 어떤 양상을 보였나? 자, 지속적인 경기 침체기 속에서 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 금값도 마이너스 구간에 접어들어 있었고,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기에 상승을 할 때도 금값은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었다. 금값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과거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시기 두 차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금값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더라. 그러다가 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부터 다시 금값이 오르더라.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금을 팔고 자, 코카콜라, P&G 그리고 월마트를 샀다는데 금값과 코카콜라, P&G, 월마트의 주가 추이가 과연 인플레이션 시기 성과는 어땠을까?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레이 달리오가 금을 팔고 이런 것들의 비중을 늘렸다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의 주가가 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길래 자, 레이 달리오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담았나 이것을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살펴봤던 인플레이션 시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플레이션 시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복합 차트 있습니다. 파란 선이 P&G, 초록색이 월마트, 빨간 선이 코카콜라, 그리고 노란 선이 금입니다. 자,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났고 한 차례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됐다가 또 강하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입 2004년부터 보면은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자,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P&G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고요, 주가가. 자, 그런데 금값만 떨어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월마트 주가도 같이 떨어졌고 코카콜라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던 이 시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했던 이 시기, 월마트와 코카콜라는 주가가 떨어졌고 P&G만 꾸준히 올랐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인 점은 2005년 6월 이후로 금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4개 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은 금이었다는 점이죠. 그 다음이 P&G고 그 다음이 코카콜라, 그 다음은 월마트였는데 월마트는 사실상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마이너스 6%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P&G 같은 경우는 37%, 금값은 이 같은 기간 동안 100%,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금이 가장 성과가 좋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인플레이션 시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 중반부터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자, 여기 빨간 선 첫 번째가 1%, 2% 선입니다. 자, 2%를 넘어간 시점,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는데 자, 공교롭게도 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 자, 금값 상승률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값 상승률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거나 상승 탄력이 둔화된 적이 있다. 뭐 이 정도로 확인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금값과 앞서 살펴봤던 복합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앞선 상황과 조금 다른 게 2016년부터는 월마트가 또 나름 월등한 성과를 보여줬고 자, P&G와 금 같은 경우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 오히려 코카콜라는 2020년 이후에 아직도 제대로 된 주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 물가 상승률 2%를 넘는 시기,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던 시기, 자, 그때는 금값, P&G 그리고 코카콜라 특별히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관관계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금값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회복기로 들어서면서 인플레가 강하게 발생할 때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초기에는 금값이 약세였습니다. 자, 경기 회복의 초입, 인플레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에 대체로 금리 인상이 있었고 자, 그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값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 약세 기간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합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금값, 월마트, 코카콜라, P&G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니까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 2004년 초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냥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특별히 누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이 달리오와 큰손들은 왜 경기 민감주
소비재에 베팅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 경기 회복 시기, 내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에 베팅을 한 듯합니다. 자, 물론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자료에서는 특별히 금보다 뛰어나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글로벌 큰손들이 경기 민감주, 가치주, 소비재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우리도 한번 큰손들의 움직임을 참고하면서 투자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